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 나왔는데 주말에 미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뭐 나스닥이 플러스 났다라는 점 그리고 미증시 하락시켰던 요인 중에 두 가지 정도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다이먼 회장의 지분 매각설 때문에 이제 JP모건이 빠지고 그게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주말 사이에 좀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군사 행동이 나온 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증시 자체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미증시 하락한 게 그렇게 타격을 줄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징크스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에 빠질 걸 뻔하게 투자자들이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오늘은 이미 지난주부터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점 매수 해볼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이제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8주 연속 빠졌었거든요. 주초 첫 거래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주 연속 하락했었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워낙 연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물량 좀 받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겠죠. 근데 막연하게 이거 가지고는 이제 매수를 못 하는 거고, 몇 가지 정도의 또 의미 있는 매수 이제 맥점이 나온 게 있었는데, 우선은 코스피 PBR입니다. 이게 보시면 PBR이 대체로 한 0.7대 내려가는 건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카드 사태 나가지고 급락을 했던 시기에 0.76 찍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0.71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리먼 사태 금융위기 때도 0.89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략적으로 0.83 정도 되면 코스피 PBR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0.84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뭐 매도가 멈출 리는 없지만 좀 받아볼까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붙이고 있고, 그래서 좀 PBR 밴드상 한번 받아볼 자리는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용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대비 한 15% 정도 신용이 줄었거든요. 그 예전에 한 20%까지 줄어든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한 15% 전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용 물량은 충분히 빠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한번 받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수급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랐는데 피크 대비 지난 주말 기준으로 낙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63%, 에코프로비엠은 65%,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피크 대비 가장 장중에 피크 터치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44%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뭐 추가적으로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대형주들에 대한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도 또 반등의 일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도 저는 이제 수급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주포가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선물 매도 덧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물 매도를 줄이거나 매수를 바뀌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인데, 개인 중심으로 수급을 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7일 중에서 6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게 이제 신용 때문에 저렇게 잡힌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건 모르겠고, 코스닥을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면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내려갈 것 같아요 라는 쪽에 베팅을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한번 이제 옵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지금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개인들이 열심히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바뀌었었는데,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 뭐 그때하고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하락 쪽으로 자꾸 베팅을 쌓아놓으면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대목, 투자자들이 확신을 못 갖는 건 뭐냐면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얼마 안 됐거든요. 5조 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신감 있게 와 하고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기술적 반등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와 하고 들어 올리는 거래대금이 폭발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몇몇 대형주들의 개인기에 의존한 측면도 없잖아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자동차 그동안에 많이 사놨던 종목들인데 자동차 팔고 삼성전자 조금 팔고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했는데, 이거는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했다라기보다는 매도가 진정이 됐구나라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포스코홀딩스 올해 9조 원인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좀 의미는 있죠. 이제 하나의 어떤 매도 사이클이 완화가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2차 전지주가 지수 발목 엄청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매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골라 담는 느낌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실적하고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파는, 그러니까 이슈 있는 종목군들을 좀 대체로 매도하는 편이고, 삼성전자하고 SDI 뭐 하여튼 이런 이제 2차 전지 부류라든가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잘 보면 오늘 화학 계열의 종목들이 기관들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면 업종보다는 골라 담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담고 그 외에는 이제 이거는 특정한 업종을 쭉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죠. 좀 골라서 이제 담는 형태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반도체 계열의 종목이 좀 여러 개가 포진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종목 수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예, 그런 쪽보다는 그냥 역시 골라서 조금씩 담는, 예, 그런 구도를 보였죠. 근데 긍정적인 건 750포인트 이하에서부터는 기관이 코스닥 계속 순매수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량을 많이 사 모은 듯한 느낌은 있어서 최근에 기관 종목들은 계속 주목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을 보면 기술주 쪽 글로벌 펀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자금은 나가는데 기술주 펀드는 지난주에도 20억 달러인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름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수급이 일방적으로 나쁘기만 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문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지수는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환경은 나쁘지 않으나 정작 보여주는 건 없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오늘도 초반에 중국이 밀렸다가 장중에 확 올리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자꾸 왜 중국 얘기를 하냐면 저게 위안화하고 연결이 돼서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리는,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컴백한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이 지난주 중반 이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사면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향후에 좀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이 폭발을 해줘야 증시가 쭉 하고 이제 밀고 올라가는 힘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몇몇 종목들에 의한 개인기 장세라고 봐야 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거래대금도 증가가 되고, 그럼 이제 거래대금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하나가 가면 뭐 하나가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못 가고, 2차 전지가 가면 또 반도체가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리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터져지는지 여부.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2차 전지 게임, 로봇, 철강, 그러니까 예전에 용사들 한 사이클씩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장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지금 피크 대비 이 정도 빠졌으면 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완전히 대세 하락으로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0주선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준을 그 정도로 놓고 보면은 대세가 완전히 꺾이는지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S&P 500 지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면, S&P 500 지수를 보시면 여기서 200주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200주선 밑으로 갔죠. 200주선 밑으로 잠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로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 리먼 사태 때도 잠깐 깨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지고 올라갔고, 코로나 때도 제법 빠지고 올라갔죠. 적게는 뭐 피크 대비 반토막도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200주선이 깨지면 S&P 500 지수는 2400포인트. 예, 그러니까 저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든 뭐가 됐든 이제 주요 지수는 200주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버텨지느냐, 3900포인트 정도가 버텨주느냐, 저게 깨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세 하락까지도 걱정을 해야, 이미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지선은 깨진 상태고, 근데 웬만해서는 여기다 보시면 거기서 튕겨 올라가잖아요. 계속 튕겨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선이 지지가 될 정도의 그냥 큰 조정장이냐, 완전히 대세 하락장이 되느냐, 3,900 정도 초반에서 이제 마무리할 거냐, 그거 깨지면 그 자리에서라도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최소 3,500, 최대 2,400포인트까지 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저 상태가 어떤 국면에서 저걸 깨게 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성장률 추이거든요.
저게 깨졌을 때 타이밍 보면 성장률이 4분의 1 토막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갈 때 특히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갈 것 같은 흐름으로 경제가 갈 때 저게 마이너스 성장 같구나라고 확인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때 이제 증시가 거기를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급증을 하죠. 갑자기 이제 실업률이 확 치솟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뭐 실업률이 크다라는 건 사람들이 해직됐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이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한다라고 전망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장 둔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좀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둔화 정도지.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3,900원 버틸 것 같다라는 분위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제가 대세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피크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한 차례 큰 사이클은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무시무시한 하락장이 나올 거냐라는 거는 경제 전망에도 혹시 아주 뚝 떨어진 지금 대비 성장률이 4분의 1 토막 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아예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대책 없는 큰 하락이 나오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걸 좀 집중적으로 만약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이런 거 제가 뭐 PBR 밴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저기 보시면 여기 제가 PBR 밴드 위치 이런 거 텍스트로 올려놓으니까 네이버에서 뭐 고릴라 리서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뭐 이런 텍스트 자료 장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이제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셔야 또 알고리즘 노출이 많이 된다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